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 국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방역 대응 예산을 긴급 투입해 선제적인 방역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자 각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우한폐렴 발생지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경보를 내리는 한편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 시내의 자국민 철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본도 후베이성에 체류 중인 자국민 철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번 주 내로 항공편을 동원해 자국민을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인 데 이어 방역 예산 208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중국 내 교민 철수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가운데 귀국을 희망하는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르면 오는 30일 전세기편을 동원해 귀국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성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호흡기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되면 곧바로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한폐렴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가동합니다. 또 복지부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의 직원 250명을 검역 현장에 추가 배치하고 의심 환자 격리병상과 접촉자 격리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고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의 선별 진료소를 지정해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의학단체와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와 협력해서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심 환자 신고 증가에 대비해서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 가능토록 준비하고 필요시 감염병 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우한폐렴은 전파 속도가 빨라 감염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용곤충의 가치가 급부상하면서 국내 곤충 산업의 규모도 2조 원 가까이 커졌다는 소식, 얼마 전 저희 뉴스24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커졌는데도 주변에서 일부러 곤충을 주문해 먹는 분들은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수요기획 신성장 동력 식용곤충 산업, 오늘은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값에 같은 양을 먹을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은 삼겹살 구이일까요? 벼메뚜기 튀김일까요? 벼메뚜기 100g은 단백질 함량이 돼지고기의 4배를 웃돌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칼슘, 철분 등 균형 잡힌 영양에다 경제성, 친환경성까지 식용곤충이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언론에 아무리 보도돼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쉽사리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식용곤충 산업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바로 소비자들의 거부감입니다. 곤충을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일부 소비자들은 외형이나 식감에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용곤충을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도 소비자 반응 탓에 식용곤충을 정제나 환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을 만두나 패티, 젤리 등 다양한 식품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엔 역부족입니다. 기호성으로 접근했을 때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고요. 특정 대상이라든지 기능성으로 접근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찾아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곤충의 모양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분말로 만들고 난 후에 약으로 먹는 정제라든지 연질, 환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 산업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로인데 판로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식용곤충 사육 농가는 2017년 150곳에서 2019년 1,050곳으로 대폭 늘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 수요가 한정돼 있다 보니 판로가 마땅치 않다고 농가들은 토로합니다. 한 2년 전에는 이제 식용곤충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군뱅이 쪽이 특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잘 안 되셨고 지금은 많이 접으셨었어요. 왜 접었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육은 가능한데 가져가는 데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맨 처음에 20만 원이었던 군뱅이 가격이 지금은 3만 원까지도 내려갔거든요. 근데도 다 소모가 안 되는 실정이라서.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개최한 곤충식품 심포지엄에 모인 식용곤충 선도 농가들은 한 목소리로 농가들이 공동 생산, 공동 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농가 단위로 생산,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규모화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면 농가에게도 산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갈색 거저리 유충 고소해가 암 환자식으로 언론에 소개된 다음 전국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처럼 암이나 당뇨 환자식, 고령층 대상 식품 등 구매 의사가 있는 주소비층을 제대로 파악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식용곤충 사육 농가 수만 조사할 게 아니라 경영 형태별 소득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그에 맞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최종우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식용곤충 생산자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곤충 종류에 따라 농가 소득의 격차가 컸다면서 식용곤충 산업 관련 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보다 심층적인 경영 상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식약처에 식품 원료로 등록된 곤충이라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고시를 개정해서 취득세, 지방세 감면, 농특세,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곤충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쿠아일로인 우리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식용곤충 산업을 우뚝 세우기 위해 농가와 산업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WTO가 공식 인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는 WTO 양호 관세로 확정됐는데요. 이로써 지난 2014년 이후 5년 넘게 이어진 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국제적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최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WTO의 인증으로 우리 쌀 관세화의 공식적인 국제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관세율 513%에 대한 WTO의 인증을 얻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쌀을 많이 수출하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나라가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정부가 2015년부터 이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협의 결과 관세율 513%와 TRQ 물량 40만 8,700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됐습니다. TRQ는 저율 관세 할당 물량으로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다만 TRQ 물량의 95%인 38만 8,700톤은 이의를 제기한 5개 나라의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게 됐습니다. 국가별 쿼터는 2015년에서 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수입 실적이 가장 높은 중국이 15만 7,195톤이고 미국이 13만 2,304톤, 베트남 5만 5,112톤, 태국 2만 8,494톤, 호주 1만 5,595톤 순입니다.
나머지 2만 톤은 글로벌 쿼터로 운영됩니다. 또 밥쌀용 쌀 수입 의무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2005년부터 TRQ 물량 가운데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의무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이번 협의를 통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밥쌀용 쌀을 아예 수입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 대부분이 밥쌀용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TRQ 물량을 모두 가공용 수입으로만 사용하면 WTO의 내국민 대우 규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TRQ 물량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영무역이란 특정 제품의 수입과 방출을 정부가 관리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된 쌀을 정부가 관리할 경우 시장 반입량 통제 등이 더욱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수입쌀의 해외 원조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제네바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WTO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최종 인증서가 나왔습니다. 513%는 WTO에서 보기 드물게 높은 관세입니다. 참고로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율은 각각 300에서 15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대한 WTO 인증서 발급에 따라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당시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들이 매년 해야 하는 가축재해보험 갱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입식 허용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화재 등의 위험에도 사실상 무방비로 내몰린 양돈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했던 양돈 농가들이 현재 기르고 있는 돼지가 없다는 이유로 가축재해보험 갱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들은 예방적 살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를 2번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농가가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농업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보험료의 20에서 40%를 추가 지원해 농가 부담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이 보험은 크게 가축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주계약과 축사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성돼 있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양돈 농가가 이 가축재해보험 갱신을 거부당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정부 방침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장에 사육돼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를 다 묶고 나니 사육 두수가 없다 보니까 가축재해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들다 보니까 화재보험도 일반 화재로 전환이 되고 모든 비용이 다 상승을 하는 거죠. 양돈 농가들은 재입식에 대비해 시설을 가동하는 농가가 많아 보험 갱신이 되지 않으면 겨울철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대한한돈협회가 지난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 179곳을 조사한 결과 농가당 평균 11억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묻으라고 해서 이제 묻었는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을 또 계속해서 유지는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돼지가 없더라도.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농가들의 목소리는 농가별 가축재해보험 갱신 기간이 속속 다가오면서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요즘 같은 농한기엔 병해충을 없앨 목적으로 농촌 들녘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병해충 방제 효과는 없고 오히려 산불 피해 위험을 높이는 데다 미세먼지만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사가 다 끝난 논과 밭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토양이나 풀 속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고 농작물 수확 뒤 남은 부산물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논밭두렁에는 해충보다 천적이나 익충이 더 많이 발견돼 논밭두렁 불태우기에 병해충 방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논두렁, 밭두렁에 사는 절지동물을 조사를 해봤을 때 해충류가 10%, 그다음에 천적류 및 익충류가
90% 이상 아주 높은 밀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보다 입충류를 더 많이 태워주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소각행위는 산불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건 물론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남아있는 볏짚이나 보리대, 고추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농작업 뒤 발생한 영농 부산물은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자원입니다. 때문에 잘게 부순 뒤 흙가리 작업 중 퇴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면 이제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셔서 아직까지도 이런 소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소각행위는 산불 위험도 높고 또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퇴비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3월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임대용 동력 파쇄기를 활용, 시군 마을 단위로 영농부산물의 파쇄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전국의 논밭두렁 내 월동 병해충 밀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작물 생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뒤 지역별로 방제 기술을 지도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노지 소각 자제와 영농부산물 퇴비화를 당부하는 한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업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의 농민이며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또 관계자는 다가오는 영농철 각종 농작업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조기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이달부터 도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산부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희망 임산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임산부에게는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되며 지원율은 보조금 80%, 자부담 20%입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은 37개국 원산의 318종의 자원을 대상으로 수박 유전자원의 기능성 성분 대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함량이 높은 유전자원 7종을 선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트룰린은 운동 중 근육 회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박 자원의 분양을 희망하는 농민이나 기관은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연구, 시험, 교육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벼 우량종자 5품종을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오는 2월 중순부터 유상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벼 우량종자 5품종은 쓰러짐에 강하며 씹는 식감이 우수한 신품종 옥향 흑찰과 수량이 안정적이며 쓰러짐과 병해충에 강한 보람찰, 내염성이 있어 간척지 재배에 알맞은 청호, 그리고 청아와 다보입니다. 이외에도 친들등 40품종은 도 농기원 작물연구과 답작팀에서 직접 분양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보급종 이외의 품종들은 농가에서 구하기도 어렵지만 순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